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바이든 취임 첫날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안티파로 추정되는 시위대는 연방이민국 포틀랜드 지국을 습격해 돌과 화염병 등을 던졌습니다. 덴버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BLM 관련 시위대들의 난동이 있었고 시애틀 등에서도 폭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시위들은 모두 좌파 단체의 소행으로 반트럼프 구호를 외치며 바이든에게 확실한 좌파 정책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CNN은 바이든이 취임하자 완벽한 공산주의식 관영 매체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CNN은 바이든이 취임하자 완벽한 공산주의식 관영 매체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취임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생중계하며 곁들인 홍보국장 맷 돌릭의 인스타그램 멘트가 가관입니다. 저 불꽃을 보라. 우리의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있지 않은가 라고 했는데 멘트 수준이 딱 북한 노동당 스타일 아닙니까?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권력에 개가된 CNN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CNN 임원 출신들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로 대거 영전했는데요. CNN 글로벌 취재 분석관을 역임한 앤소니 블링켄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됐고 취재 리포터 젠 사키는 공보국장이 됐습니다. 바이든 취임식을 보호한다고 2만 5천여 명 주 방위군이 동원돼 워싱턴 DC를 거의 일주일 동안 거대한 철의 장막으로 가려진 수용소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노숙자 센터 화재 말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죠. 그리고 단 한 건 파이프 폭탄 설치 사건이 있었는데요. FBI는 용의자에게 7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폭탄은 워싱턴 DC의 공화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인근에 설치됐고 신고가 접수된 20일 낮 12시 45분 FBI, ATF 요원들이 긴급 출동해 해체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고 두 군데에 설치된 파이프 폭탄은 약 30cm 길이의 타이머가 부착된 조악한 형태로 둘 다 같았습니다. 당국은 살상 목적보다는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배포된 용의자 CCTV를 보면 용의자는 회색 후드티에 짙은색 바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도 많아봤자 2만 달러 현상금이 붙는데 파이프 폭탄 설치 용의자에게 7만 5천, 1억 원 현상금이 걸렸네요. 자,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되며 미국민들에게 푼 선물 보따리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짜리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민들 1인당 2,000달러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1월 초 나눠준 600불을 뺀 1,400불을 줄 것이냐 아니면 2,000불씩 통 크게 쏘느냐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분분합니다. 진보로 분류되는 코테스나 오마르 같은 의원들은 600불은 세 발의 피다, 2,000을 다시 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조 먼친 같은 중도파들은 1,400불도 많다고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2,000달러를 모든 미국민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요. 정권을 뺏자마자 자기들끼리 생색내고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사 애널리스트 알렉 필립스 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민들이 1,400달러든 2,000달러든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3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유임시키기로 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트럼프와 관계가 좋지 않았죠. 2017년 7월 상원 청문회에서 레이 국장은 뮬러 특검 수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케 했었는데요. 헌터 바이든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사실상 공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레이 국장에 대한 불신을 밝혔는데 임기 말에 왜 그를 경질하지 않았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복이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 미진과 헌터 바이든 조사를 대선 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경질시킨 바 있죠. 뭔가 숨겨진 속사정은 앞으로 차차 밝혀질 것 같습니다. 레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을 오가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림자 권력을 누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상원에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임기 첫날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바이든이 파리기후 협정에 재가입한다는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가 되살린 수만 개 일자리를 다시 빼앗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경제 대국들이 파리기후 협정을 등지고 탄소 배출을 해마다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기준으로 탄소 배출 줄이기 등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굳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은 생색내기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수년간 노력해 일군 발전 및 에너지 분야 고용 창출 효과를 뒤엎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셰일가스와 유전, 패클링 등을 금지하는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대선 토론에서 석유 시추, 셰일가스 시추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석유 시추와 원유 수송관 산업에 민감한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이 바이든이 환경을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것을 걱정했는데 트럼프는 바로 바이든이 금지시킬 것이다. 바이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락바락 우겼죠. 펜실베이니아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에 이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 뒤통수를 때렸고요. 바이든은 나 몰라라 임기 첫날 그들 일자리 뺏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업자득인가요? 트럼프 뽑은 펜실베이니아 블루컬러 노동자님들 4년 동안 반성해야 될 겁니다. 또한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이 8년 안에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만들라는 행정명령 역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날 서명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이냐며 좌파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마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바이든이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힌 사안일 겁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백신을 미국에서 먼저 접종한 후에 해외에 보급하라고 명령했고 대부분 미국인들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소득 국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들인 백신을 미국 주 정부와 함께 다른 나라에 동시에 공급한다는 백신 다자주의를 실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백신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개라고 알려진 WHO 사무총장은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코로나 초기 당시 마스크도 아무 효과가 없고 필요 없다 해놓고 미국인들이 죽어나가자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발뺌한 파우치 소장은 WHO 복귀가 발표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화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여러분이 맞아야 할 백신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느 누구에게 미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보급된 탓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권도 난립니다. 제임스 코머 공화당 소속 의원은 개혁이 선행돼야 함에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WHO에 두 손 들고 돌아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WHO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 확산이 책임이 없다고만 선전했을 뿐 정작 코로나 사태 대응에는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선장기관 역할을 하는 WHO의 개선을 바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정권이 바뀌길 기다린 것과 다름없으며 미국은 항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아마 한국과 중국만 인정하지 않은 사항일 겁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을 숨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WHO 탈퇴로 세계의 비난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WHO가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각종 개혁을 이루면 돌아가겠다고 탈퇴와 동시에 조건을 내걸었고 대부분 국가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은 WHO에서 아무런 선행 조치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그냥 재가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 임기 첫날부터 미국은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미 지나간 일 어쩌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I told you so. 미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까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성하고 표로든 뭐로든 심판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슈 이스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화이팅!